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또 전 시간에 이어서 공간과 빛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야, 그게 물질하고 무슨 상관이야? 공간이 그런 특성이 있다고 쳐. 그래. 그렇게 됐다 쳐. 그리고 빛도 그런 특성이 있다고 쳐. 그거하고 물질하고 무슨 상관이야? 참 답답하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한테 참 유용한 정보겠죠. 예, 과학자들한테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공즉시생 색즉시공이라는 얘기가 있죠, 불교에. 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즉시생 색즉시공을 그냥 던져 놓으셨어요. 그 퍼즐 그걸 던져 놓으신 거예요. 질문을 생각해봐.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뭐지? 아주 오만 가지 해석이 다 나오죠. 예? 그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공간과 빛이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교 쪽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우주의 법칙에 근접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불교라는 게 일반 학문보다. 자, 제가 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휘고 부러지고 이제 한다고. 그리고 이 공간에 이제 빛이 관통할 때 직진성을 갖고 속도가 불변성을 갖고 속도의 불변성, 직진성. 자, 근데 이 빛이 온 방향에서 오겠죠? 그쵸? 빛이 하나만 딸랑 지나가는 게 아니죠? 모든 방향에서 지나가겠죠? 그죠? 예?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우주를 관찰할 때도 모든 방향으로 관찰해요. 예? 북반구에서도 관찰하고 남반구에서도 관찰하고 적도에서 관찰하고 모든 방향으로 관찰을 다 해도 이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거의. 그래서 균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다 온 사방이 똑같지? 빅뱅이라고 했는데 어디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터진 점이 어떻게 좀 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돼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터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늘어난다는 건 아는데 시작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서부터 늘어난 건데 몰라요.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거는 덮어두자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복잡해져요. 이게 점점 복잡한 이론들이 나와요.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이론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복잡해지면 이거 뭔가 좀 의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점점 더? 이거 단순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근접할수록?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잡해지는 거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단순한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협력이 잘 될수록 단순해져요. 이게 관계들도. 그리고 굳건해지고 뭔가 법을 세분화하고
룰을 세분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쉽게 말하자면 더 못 믿는다는 얘기죠. 너는 왜 못 믿겠고, 우리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더 세분화하자, 우리 법을. 응?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이 사방으로 오는 빛들이, 그러면 이 공간에는 어떤 공간이든 일정한 수의 빛들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어떤 공간으로 빛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공간의 균질성이에요. 공평성이고. 골고루, 우주 공간 모든 공간에 골고루 빛이 통과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잘라봐도. 응? 그죠? 어디를 잘라봐도.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방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에 지금 100개의 빛이 지나간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죠?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방팔방에서 지금 100개가 매 순간 지나가고 있어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가정해 보자. 근데 뭐 그 가정에서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거 없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공간을, 이 방안을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매 순간 100개가 지나간다고 하자. 이런 가정이에요. 근데 공간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인다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쪼그라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방안의 공간을 요 스펀지 크기로 쪼그라뜨려 볼 수 있겠죠? 그죠?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힘이 작용해서 쪼그라뜨릴 수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에요. 이 공간을, 방안의 크기의 공간을 우리가 어떤 힘을 작용해서 요런 스폰지만한 공간으로 쪼그린다면, 요 스폰지 안에는 지금 빛이 몇 개가 돌아다닐까요? 100개가 돌아다니겠죠? 그죠? 왜? 쪼그려 놓은 거니까. 단지. 그죠? 그러니까 이 스폰지의 크기와 이 스폰지는 이 공간의 크기와 동일하겠죠? 왜? 이 방 안의 공간을 쪼그러뜨려서 요걸 만든 거니까. 요 크기로 만든 거니까. 이 쪼그라진 공간과 이 방 안 공간의 크기는 같아요. 따라서 방 안에 돌아다니는 100개와 이 안에 100개도 같겠죠? 균질성이 있고 공평성이에요. 네. 근데 내가 요거를 한 번 더 쪼그라뜨려요. 더 쪼그라뜨려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 안에도 100개가 들어가겠죠? 100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더 쪼그라뜨려요. 쪼그라뜨려서 제가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쪼그라뜨렸어요. 요렇게. 쪼그라뜨릴 수 있겠죠? 왜? 쪼그라진다니까. 자, 그러면 요 동그란 원 안에는 빛이 100개가 있겠죠? 역시. 예. 이게 뭐게요? 이걸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그래요. 여기 뭔가 있네? 이 방 안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쪼그라뜨려 놓고 요 안에서 계속 빛들이 100개가 돌아다니니까 이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걸. 밀도와 관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공의 크기와 이 방 안의 공간의 크기는 같죠? 쪼그러뜨려 놓은 것 뿐이에요. 펼치면 이 방 안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100개도 그대로 존재해요. 똑같이. 자, 이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얘기예요. 이 공간이 쪼그라들었을 때 이렇게 빛이 같은 수의 빛이 이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도 착각할 수 있다. 라는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럴 수 있겠네. 왜? 방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빛이 하도 빨리빨리 지나고 막. 근데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으니까 뭔가가 돌긴 도는데 역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얘가 어떤 구형을 갖고 있네? 그러면 형체가 있는 이거 어떤 물질이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공간을 쪼그라뜨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무언지는 모르지만 힘만 있다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빛을 모아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이 빛을 모을 때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규칙에 따라서 모아져요. 그게 균질하고 공평하고 대칭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 시간에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평하고 균질하고 대칭성이 있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성을 갖고 완전성을 갖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공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공간에 그런 특성이 있어야만 이 물질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런 게 없으면, 공간에 그런 특성이 없고 빛의 속도의 불변성과 직진성이 없으면 물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